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무거운 것을 들 때, 운동할 때, 심지어 웃을 때도 소변이 찔끔 새어나온다면 더 이상 쉬쉬해서는 안 된다. 65세 이상 여성의 절반가량이 살면서 요실금을 경험한다는데 부끄럽다고 방치하면 만성으로 진행될 수 있고 질염이나 노화에 따라 이완이 심해져 나중에는 골반장기 탈출증이 되기도 한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요실금에 대해 알아보고 노년을 행복하고 활기차게 보내자. 네, 옷이 얇아지면서 요실금 환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여름에는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량의 소변이라도 세균이 단시간에 증식하면서 냄새 또한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외출하는 게 점점 두려워지고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여성 요실금에 대해서 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현주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흔히 이제 요실금이라고 하면은 소변이 새어 나오는 그런 증상을 얘기하는데 과장님, 그 주변에 요실금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노년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요실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소변을 견디는 것을 놓아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증상으로 봤을 때 이제 원하지 않을 때 소변이 누출되는 증상을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실금은 현재 그 전체 여성의 50%가 살아가면서 요실금을 경험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10에서 20%의 환자는 요 누출이 심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고 20세 이상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10에서 17%가 요실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실금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위생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또 이로 인한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소변이 자꾸 새게 되면 냄새가 나고 이로 인해서 자의적으로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이제 그 성향을 가지시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요실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큼 네. 이걸 질환으로 인식을 해서 꼭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요실금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선미야. 네 설마 또 혹시 그 찔끔한 거 아이가 지금? 괜찮다. 괜찮다. 내 그 팬티라이너 했다. 그게 뭔데? 아이 진짜 그런 게 있다 좀 생리대 같은 거 뭘 그래 안락하노 알면 다친다. 알아야지. 아니 조금만 크게 웃거나 뭐 기침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자꾸 야가 이 그 어른들 그 요실금처럼 이렇게 찌끔찌끔 새니까 그러니까 알아야지. 비뇨기과 갈 거다. 야, 꼭 가라. 네 엄마하고 성상 똑같다. 내가 봤을 때 네 분명 요실금이다. 요실금. 무슨 소린데 지금? 내 30대 초반이거든. 아직 괜찮거든. 초반? 어, 네 이제 후반 달려가고 있거든. 벌써 그렇게. 아이고, 네가 알을 여러 낳은 것도 아니고, 아니 나이도 젊어 나가. 아직 시집도 안 가나가. 애도 안 나나가. 자꾸 이게 자꾸 이 밑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샌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 하지 마라. 자꾸 아니까 자꾸. 이 봐라. 너 갈라. 시내 물은 절절절절. 하지 마라. 괜찮지? 괜찮아. 릴렉스. 수 안 된다. 괜찮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화장실을 진짜. 가. 갈라. 안 나올 것 같잖아. 갈까 말까.
가라. 에헤이 저 그런 말은 자기야 어? 이미 쌌다 이미 쌌어. 아니 그 뭐라고 그 라이너 그것만 하게 하고 그냥 아이 이 기저귀를 차야 돼 기저귀를. 아이고 참. 아, 아이고 선미야. 왜? 니 그, 아 놀랬잖아. 니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병원 가라. 니 부끄럽다고 병원 안 가고 그럴 게 아니라 빨리 당장 가라. 알았다고. 뭐 동네방네 다 소문내지 그러면. 뭘 소문내? 빨리 가라. 그러고 팔도 좀 빼고 배가 뭐고 그게 뭐고 배가 볼록하게 가지. 아이고. 왜? 괜찮거든. 뭐 괜찮은데? 배가 이래 나와 있는데. 인격이라고 생각해라. 인격 같은. 야 살을 빼라. 살을 빼면 몸에도 좋고 얼마나 좋아지는데. 맨날 그래 배달 음식 먹어대니까 살이 안 찌고 배기나. 야 살이 찌면은 이 복압이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요실금 야 이거 방광 이거를 이렇게 빡 눌려. 그러면 이게 요실금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살을 빼라고 살을. 자기야 자기가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또 내 운동 시작했거든. 운동 와 일한다 또. 내 몸무게 올라간 거 못 봤나? 한 2-3kg 빠졌거든. 됐거든. 아이고 자기가 살 빼. 아이고 근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좀 살을 빼라. 디립디립 쪄가지고 진짜 자기는 2-3kg 그 밥 한 끼 굶으면 2-3kg 금방 빠진다. 자기는 20kg 빠져야 표가 난다 알겠나? 내 말이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2kg 빠진대. 그거 뭐 살 빠졌다고 그 난리고 진짜. 어이. 잠깐만. 왜? 내가 먼저 가야겠다. 아 잠깐만. 나 왜? 잘못했다. 나 갑자기 오빠 화장실 가고 싶다. 니까 나도 가고 싶다. 내부터 가. 아니 니는 소변이지만 난 똥이거든. 가야겠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살이 찌면 요실금이 더 심해진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네.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정답 O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살이 찌면 일단 뱃살이 많이 찌면요. 배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실금 증상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정답 네. O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네. 미간을 찌푸리시죠, 저는? 찌푸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는 좀 펴야겠다. 제가 정답입니다. X예요, X. 어.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 요실금이란 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이 퇴행성 질환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이와 상관이 있지 이게 뭐 살찐다고 해서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누가 어떻습니까? 정답인가요? 이번 질문은 예은 씨께서 맞추셨고요. 그래요? 네. 뭐 부분적으로 보면 철원 씨 대답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살이 찌는 것이 요실금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맞는 얘기고 비만 자체는 강력한 요실금의 위험 요소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 비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3배 정도 요실금 확률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소 후에는 특히 이제 요실금 중에는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배에 압력이 올라가서 소변이 새는 증상이 개선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일부 관찰 연구에서는 이제 수술 때문에 이제 체중이 감소된 분들을 관찰해 보니 요실금이 50% 이상 감소됐다고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요실금의 다른 위험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까 철원 씨가 얘기해 주셨던 나이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과 중증도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증가하게 되고 35세 미만에서는 3%였던 유병률 자체가 60세 이상이면은 38%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양원에서 거주 중인 여성분들은 77%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험 요인으로는 출산력이 있습니다. 다산을 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실금 그리고 골반 장기 탈출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골반 장기 탈출은 자궁과 같은 이제 여성 골반 내 장기가 질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건데요. 또 이제 분만 종류에 따라서 질식분만이 있을 때도 요실금의 발생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가족력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실금 중에서 절박성 요실금이 이에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고 쌍둥이를 관찰한 연구에서 35에서 55%까지 유전적 기여도가 있다고 관찰되고 있습니다. 기타 이외의 다른 위험 요소들도 있습니다. 흡연이나 카페인 섭취, 당뇨, 뇌졸중, 우울증, 폐경, 자궁적출술, 방사선 치료, 치매와 같은 것들이 요실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만이 일단 그 요실금을 많이 악화시키는 만큼 체질량 지수가 높다면 살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과장님, 요실금도 그 증상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실금은 다 이제 똑같은 요실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실금 자체는 질환의 이제 증상일 뿐이기 때문에 어떤 요실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복합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혼합성 요실금, 범람성 요실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배에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요실금입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기침이나 재채기가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웃음이나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 이제 새는 경우를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절박성 요실금은 요의가 발생하면 이제 화장실에 갈 때까지 참지는 못해서 발생하는 요실금을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혼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겠고, 범람성 요실금은 이제 댐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것처럼 방광 안에 소변이 과도하게 차고 이게 비워지지 못해서 넘쳐서 발생하는 요실금을 범람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네, 이 요실금을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가 하면 요실금은 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네, 요실금은 종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원인이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복합성 요실금부터 살펴보면 요도의 과이동성이 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 이는 골반 아래쪽 근육과 지리 결체 조직 자체가 요도를 잘 받쳐주어야 요실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충분히 지지해주지 못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 요도 과이동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만성적으로 가해지는 압력, 예를 들면 만성 기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같은 경우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근력 상실이라든지 출산 자체도 이제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합성 요실금의 두 번째 원인은 내인성 괄약근 결핍입니다. 요도를 닫아두는 내인성 요도 점막 및 근육의 긴장도가 이제 소실되게 되면은 요실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요도 과이동성보다는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요도 과이동성에 관한 이제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좌측은 정상 방광이고 우측이 복합성 요실금 있는 방광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연두색 화살표의 굵기가 그쪽으로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요도 관략근이라고 표시된 부분의 힘이 복합성 요실금에서 훨씬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증가한 복강 내 압력 등에 의해서 요실금의 발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요실금 증상 직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요의를 느끼는 분들이 이제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고 실금하는 증상으로 호소하게 되는데, 여기의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동반 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척수 손상이라든지 방광 이상, 요로 감염, 그리고 원인이 없이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합성 요실금은 앞서 얘기 드린 두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범람성 요실금입니다. 배뇨 저활동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이 말은 이제 소변을 보게 해주는 방광의 배뇨근 수축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소변이 찰 때 배뇨 감각이 저하될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은 나이라든지 만성 또는 급성 이 방광이 팽창이 과도하게 될 경우, 또 섬유증이 발생해서 방광의 탄성을 잃어버릴 경우, 또 여성 호르몬이 저하된다든지 말초신경병증, 척수 손상 또는 질환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범람성 요실금의 두 번째 요인은 방광 출구 폐색입니다. 말 그대로 방광에서 이제 몸 바깥으로 나가는 이제 출구가 막힌다는 그런 얘기고요. 여기 원인은 요도를 막는 섬유종이나 골반 장기 탈출, 복합성 요실금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도 협착 등에 의해서도 방광 출구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실금의 종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맨 좌측에 있는 그림이 복합성 요실금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중간이 절박성 요실금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맨 우측이 범람성 요실금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좌측부터 보시면 방광 입구에 힘이 떨어져서 소변이 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중간을 보시면 구불구불하게 곡선이 이제 배뇨근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은 항상 소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소변으로 차 있다는 의미에서 중간에 이제 노란색으로 차여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요실금도 생각보다 종류가 참 많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뭐 기침이 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나온다면 이거 진짜 난감하거든요, 과장님.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요실금은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증상이고 진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어떤 요실금인지 분류를 하고 나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하기 위한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할 것은 병력 청취입니다. 환자분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여쭤보는 과정이고요. 어떤 종류의 요실금인지 계략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또 어느 때에 발생하는지, 얼마나 새는지, 배뇨 패턴을 확인하고,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질문을 4가지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운동이나 기침, 재채기, 등산 시에 발생하는지, 이 경우는 복압성 요실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일을 느낄 때 굉장히 급하거나 화장실에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가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보면 되겠고, 운동이나 급한 느낌이 없이 소변이 새는 경우에는 범람성 요실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1번과 2번의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면 혼합성 요실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환자분께 확인해야 될 것은 전신 증상입니다. 현재 열이 나고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요로 감염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약물 중에도 요실금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진통제나 진정제, 자율신경 억제제, 심장약, 향전신성 의약품, 골격근 이완제 등을 복용 중이신지를 확인합니다. 술이나 카페인의 섭취량을 확인해서 증상을 확인하게 되고, 요실금 자체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을 해서 어떤 방법을 먼저 시도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제 병원에 왔을 때 할 수 있는 검사들은 배뇨일지, 신체 검사, 소변 검사, 요속 검사, 요역동학 검사가 있습니다. 배뇨일지는 우측에 보이는 집에서 작성을 해오시는 종이를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작성을 하셔서 소변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한 번 소변 보는데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추후에 치료 방침에 포함을 해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 검사입니다. 만약 병력 청취를 통해서 어떤 요실금인지 모호할 경우에, 또는 초기 치료가 실패해서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또 범람성 요실금이 의심되거나 골반 장기 탈출증이 의심될 때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는 요로 감염과 혈뇨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요로 감염이 있을 때도 요실금이 발생할 수가 있고, 혈뇨가 있다면 방광결석과 같은 다른 원인들이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항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사는 요속 검사입니다. 요속 검사기에서 소변을 직접 보게 하시고 나서 이제 방광 안에 남아있는 잔뇨량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를 하고 나면 우측과 같은 그래프를 가지게 되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환자분의 치료 방향을 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역동학 검사입니다. 요역동학 검사는 몸속으로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방광과 복압과 여러 가지 체내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소변 볼 때의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몸속으로 카테터를 여러 개 집어넣기 때문에 타 검사 방법에 비해서 조금 침습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범람성 요실금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복압성 요실금의 수술 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요실금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한데요. 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겠죠? 이제 종류별로 조금씩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요실금의 치료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체중 조절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복압을 줄이게 되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도의 과이동성이나 내인성 괄약근을 보조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수술 이름은 중부요도 슬링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 이름이 있고요. 중부요도에 말 그대로 슬링을 집어넣는 수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링이라는 것은 요도를 지지해주는 테이프를 얘기를 하게 되고, 이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테이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좌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좋은 치료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완치 및 호전 비율이 90%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수술 후의 만족도도 71% 정도로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의 교정, 골반저 근육 운동, 주로 저희가 생각하는 케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광 훈련, 약물 치료, 방광 내 보톡스 주입술 같은 치료 방법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골반저 근육 운동입니다. 흔히들 케겔 운동이라고 알고 계신 운동인데요. 이 케겔 운동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작할 때 어떤 근육을 운동할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다리나 복부, 허벅지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소변을 참을 때의 느낌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질이 조여지도록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근육을 사용해야 될지 확인이 되셨다면 그 다음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주기는 수축기와 유지기, 휴식기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수축기는 말 그대로 골반 근육에 힘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유지기 같은 경우는 이 수축기를 8초에서 10초간 근육을 수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휴식기는 골반저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켜서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실제 이제 이 휴식기도 수축기만큼 중요하니까 완전히 이완시키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운동 빈도 및 지속 기간을 보시면 한 번 할 때 8에서 12회 정도를 하루에 3번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15에서 20주 이상 지나야 효과가 있으니까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심장이라든지 다른 심장약 같은 경우에는 이뇨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으로 인한 이제 약제를 복용을 하고 나서 요실금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발할 수 있는 약제의 용량 조절이 필요하고요. 금연이나 체중 감소, 마시는 물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방광 훈련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변을 참는 것 훈련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짧은 간격의 배뇨를 시도를 합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배뇨 일지의 가장 짧은 간격의 시간을 확인하셔서 이 간격 중에 가장 짧은 간격으로 요의가 없어도 소변을 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을 느끼게 되면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휴식해서 그 시간까지 조금씩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급한 느낌이 잦아들고 통제가 가능하다는 느낌이 들면 천천히 화장실로 가서 배뇨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방금 얘기 드렸던 1번 훈련을 지속해서 하루 동안 요실금이 없었다면 배뇨간 시간을 15분씩 늘려서 4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의 종류는 경구제 또는 이제 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제 같은 경우는 방광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방광을 조금 안정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포함된 질정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방광을 조절하지는 않지만 폐경후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 질이 위축되면서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예법으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경우 생활교정, 방광훈련을 시행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권해드리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료 방법은 방광 내 보톡스 주입술입니다. 보톡스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얼굴에 주름을 펴주는 약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보톡스를 방광의 근육에 주입을 해서 방광 근육을 펴주는 시술을 하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 자체에 찔러 넣어서 방광에 있는 배뇨근을 펴주는 역할을 하는 보톡스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절박성 요실금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 보톡스 주입술은 효과 지속은 6개월에서 길면 12개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서 약물 치료에 호전이 없는 분들은 이런 시술을 함으로써 또 호전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절박성 요실금과 복합성 요실금을 동시에 치료하여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치료하거나 동시에 치료합니다. 범람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방광 출구 폐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골반 장기 탈출, 요도 협착, 요도 종양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각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광 출구를 다시 뚫어줘야 되는 거고요. 배뇨근 저활동 같은 경우는 약물 조절을 하고 또 항상 차 있는 소변으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도 카테터를 이용해서 정체된 소변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성 요실금 쉬쉬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요실금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합성 요실금인가, 절박성 요실금인가, 아니면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범람성인지를 먼저 구별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구별을 자가로 하신 다음에 앞서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조절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전에 마시는 양을, 음용량을 조절하시는 방법, 또 술과 커피를 제한하고 금연, 체중 감량, 그리고 골반저 근육 운동, 방광 훈련 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에서 해볼 수 있으신 방법들을 시행을 하시더라도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나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 스스로 내리신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간혹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제 흔히 요실금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환자 본인에게 불편함과 수치심을 안겨줘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네, 더 이상 부끄럽다는 이유로 요실금 감추지만 마시고요. 네. 병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사받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현주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